자, 그러면 넘어가서 C등급 가봅시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는 페란 토레스가 있는데요. 아, 저는 아직도 페란 영입이 잘못되었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영입하는 순서가 잘못됐다 이 정도인데요. 이 바르셀로나 공격의 마무리 과정에서 이제 페란 토레스는 좀 알맞은 공간으로 이동을 해갖고 최대한 많은 마무리 기회를 만들어내는 게 페란 토레스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왼쪽에서 시작했다, 아니면 오른쪽 포워드에서 시작했다. 근데 팀이 갈수록 엉망이 되어 버리니까 이 페란이 움직일 만한 공간 자체를 팀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페들이 나가고 나서는 이 페란 부진이 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페드리가 어느 정도 상대 수비들을 끌어모아 오면 페란에게 공간을 만들어줄 수가 있었을 텐데, 특히 페드리는 이제 패스도 얻어가면 할 수 있는 선수가 됐으니까 그런 페드리가 빠진 게 페란의 부진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봐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본인 스스로 어떠한 것도 반전시키지 못한 거는 또 사실이죠. 그래서 그게 사람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나름의 대형 영입이었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이 종류가 장난 아니게 들었어요. 우리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 봤을 때, 얘는 올 시즌 겨울에 오자마자 터졌어야 될 친구인데, 터지긴 했죠. 복장이 터졌지, 얘 때문에. 복장이 터졌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선수긴 해요. 제 생각에는 약간 사비가 생각한 거는 약간 벤치마크를 페드로를 좀 생각하고 벤치마크를 해서 데리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페드로는 전성기 때 토마스 밀러랑 더불어서 공간 창출해내는 능력 탑급의 공격수였는데, 그 어려운 거를 이 친구한테 시키는 게 맞나 싶어요. 저는 발렌시아에서 뛸 때 몇 번 봤는데, 그때는 되게 발도 좀 빨랐어가지고 거의 우측 터치라인 타고 그냥 쭉 달리다가 크로스 올리고 슈팅 때리고 요러던 유형의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펩이 사용한다고 해서 맨시티 데리고 갔을 때부터 좀 의아해했었는데, 결국에는 우리 팀까지 흘러 들어와서 뭔가 되게 어려운 주문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한테. 이 친구의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예전에 빠른 발이었는데 지금 뭐 공간이 없이 뭐 박스 근처에다 붙여놓으니까는 뭐 빠른 발을 쓸 수가 없는 상황에다가, 이 친구가 뭐 원래부터 공간을 좀 공략을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온더볼에 오히려 좀 더 능숙했던 선수인데 그것도 안 되고 좀 애매해요. 제 생각에는 좀 맨시티한테 사기당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펩이 어거지로 제로톱을 좀 쓰다가 약간 성공한 것 같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그러면은 페드로 느낌 나게 이 친구를 써야겠다 해가지고 영입을 한 것 같은데, 너무 너무 많은 요구 조건이 있으니까 팀에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친구에 대한 기대를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좀 접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왕 온 거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들지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기보다 그냥 적당히 하다가 터져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뭐 빨리 방출하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루즈루즈 딜인 것 같아요. 선수 본인에게도 마찬가지고 팀에게도 루즈 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또 골은 또 제법 넣었어. 5골인가 넣었더만 또 골은. 후반기 와가지고 5골 넣었으면 뭐 나쁘지 않지 뭐. 중앙 공격수도 아니었고 측면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이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생각한 거 보면은 또 스탯 자체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내년에 또 다시 봐야겠죠. 이 선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번 시즌 맨시티가 바르셀로나한테 사기를 잘 쳤어요. 뭐 에릭 사기 잘 쳤고, 근데 에릭은 뭐 버린 거 우리가 주워온 거니까 페란도 사기치고, 그다음에 아게로를 빼먹었는데 뭐 아게로는 쓸 게 없잖아요. 못 해버려. 맨시티가 내친 선수들 뭐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 이제 페란을 영입할 바에는 사실 저는 아직도 올모 안 온 게 더 아쉬워요. 이 페란을 보고 나니까. 페란이 안 왔으면 분명히 올모가 왔을 거, 올모라도 제대로 놀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스페인 경기도 보면 지금 바르셀로나는 올모가 더 맞다.
맞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오히려 제 생각도 페드로 같은 역할을 생각을 했다면 샤비가 올모가 맞았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 하프 스페이스 센터백과 풀백 사이, 그다음에 센터백과 그 상대 중앙 미드필더 사이를 공간을 이렇게 찾아 헤매다가 들어가서 타격을 할 수 있는 선수는 뭐 올모가 좀 더 적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해가지고 아쉽죠. 어쨌든 페란 토레스 그냥 뭐 잘하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등급 얘기해 주세요. 네. 다음은 이제 6대 0입니다. 그 사실 우리 팀 온 거 자체가 코미디였죠. 그때 이제 그리즈만 내보낸다고 이적 시장 마지막 날까지 시간 끌다가 부랴부랴 데려온 선수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처음 왔을 때 당연히 못했을 수밖에 없죠. 갑자기 와버린 선수. 그 분명히 패급이었어요. 전반기 한전 이제 D급도 아까울 정도로. 그런데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와 갖고 좀 욕먹는 게 왠지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잘 되길 뭐 숨죽이면서 바랐는데 이제 좀 시즌이 진행되다 보니까 바르셀로나 그 축구 자 바르셀로나 뭐 축구론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에 나를 이해를 하고 적응을 한 건지 공이 없을 때 움직임이 상당히 개선되었죠. 그래서 뭐 후반기에 조커로서만 뛰었습니다. 나름의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생각해요. 이 덴벨레 다음으로 이제 뭐 페드리, 덴벨레 이런 선수들 다음으로 카프노에서 현지 팬들로부터 응원을 받을 정도로 좀 시원시원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기, 후반기 다 총합해서 C 정도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루크 대용이 갑작스럽게 왔고 사실 클래스 자체도 그렇게 높았던 선수가 아니에요. 세비야에서도 밀려가지고 있던 그쵸. 선수였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바랬던 건 AC 밀란의 지루 같은 플레이를 원했었기 때문에 눈높이가 너무 높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전반기에 진짜 개패급이었는데 후반기에 그래도 와가지고 크로스 같은 거 잘 받아먹고 막 인저리 타임에 골을 넣고 해가지고 구세주가 됐던 경기가 한 세네 경기 기억이 나요. 저도. 그래서 어쨌든 유종의미를 잘 본인이 걷어서 가는 거니까 지금 보니까 세비야 다시 복귀한 다음에 네덜란드 리그로 갈 수도 있다고 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딜 가든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월드컵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뭐 원래 네덜란드에서 뛸 때는 나름 득점왕도 하고 잘했던 선수니까 아마 월드컵을 뛰기 위해 그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다음 시등급 말씀해주시죠. 네 다음에 이제 아다마인데요. 아다마는 정말 시즌 오고 나서 초반에 잠깐 반짝했죠. 그러나 이제 툴이 제한적인 선수는 상대에게 파악당하고 막히는 게 뭐 시간 문제라는 걸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아다마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우리가 이거 그 계약 연장 조건을 발동을 해서 영입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은 풀백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풀백으로 써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친구를 풀백으로 쓸 거면 지금 저희가 우리 팀에서 이제 왼쪽 터치라인에서 공을 달고 뛰는 선수가 조르디 알바라면은 이 친구를 영입을 할 생각이면은 알바가 뛰는 자리를 조금 더 이제 공격성이 적고 수비 위주의 풀백을 두고 반대편으로 이제 그 공격 전개 방향을 바꿔야겠죠. 아다마가 이제 알바 역할을 해줘야겠죠. 근데 보면은 너무 무지성 플레이여가지고 그러니까 본능으로 그냥 축구를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본능으로만 공을 차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저는 웬만하면 그냥 계약 연장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원시원한 드리블 보고 약간 이런 게 되게 좋긴 했는데 우리 팀에는 안 맞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너무 본능적으로 공을 차는 듯한 느낌? 다음 뒤를 생각을 안 하고 공을 차는 느낌이라서 아다마가 별로. 드리블을 잘 친다고 생각해요. 드리블 능력은 뭐 무지성이라고 하는데 근데 드리블 자체는 잘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드리블을 하는 경로라는 게 한정돼 있고 그리고 그 이후의 장면에서 사실 뒷목 잡게 만들죠. 결국 덴벨레가 다시 나오게 된 이유가 아다마가 못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거 생각하면 아 저는
연장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원래는 덴벨레 얘 재계약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이 새끼 이거 2군에다 박아놓고 그냥 뛰지 말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아다마를 계속 쓰려고 했는데 처음엔 어느 정도 좀 통하는 것 같더니 뭐 우리가 예전에 올버햄튼 때 생각했던 말도 안 되는 크로스를 올릴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또 그게 아니고 막 루크 대형한테 엄청나게 멋있는 크로스도 막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해줬는데 결과적으로는 덴벨레한테 밀리고 덴벨레는 도움망을 하고 아다마가 저는 패드님 의견에 조금 반대라는 게 드리블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패드리랑 붙는 풀백들이 아다마 트라오레를 터치라인으로만 뛰게끔 수싸움을 해서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글로만 뛴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친구가 안으로 들어오는 플레이는 못할 거다라고 풀백들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얘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뛰냐는 거는 수비수들이 체감을 못하잖아요. 그날 경기를 직접 부딪혀보는 게 아닌 이상. 그런 것 때문에 뚫렸던 거지. 아마 플랜은 다 준비를 해놨을 거예요. 얘를 내가 몸을 어느 쪽으로 열어서 얘를 계속 이쪽으로만 몰면 일로만 뛰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몸을 열어준 건데 처음 부딪혀보는 풀백들은 근데 얘가 이렇게 빠를 줄 몰랐네. 약간 이렇게 해서 당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아다마는 다음 시즌 가면 아마 이제 얘를 상대해본 선수들이 한 바퀴가 다 돌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 시즌이 돌았습니다. 돌았으니까. 네, 다 돌았으니까 아다마는 아마 계속 막히다가 터치라인 끝에서 그 올리는 똥크로스 패턴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거는 그건 아다마가 잘했다기보다 상대 풀백들이 이제는 수를 다 파악하고 있어서 끝났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시즌급입니다. 이제 에릭입니다. 지난화에서 할 만 다 한 것 같아요. 뭐 지난화인가 지지난화인가 리그로 만족할 거면 에릭 데리고 가라. 그런데 챔스 우승을 하고 싶으면 분명히 다른 센터백이 또 필요할 거다. 이 정도 요지로 말했는데요. 네. 아까 아라우어 말할 때 그 단점으로 그 수비할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는 수비가 안 됐다고 그걸 얘기했었는데요. 네, 지금 그것도 안 되는데 아라우처럼 그 뒤에 이어지는 장면을 커버할 능력도 안 된다고 봐요. 음, 포지셔닝에서 특히 바르셀로나가 이제 올라가서 플레이를 하면 뭐 이제 트랜지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압박이 실패했을 때 필수들이 갖는 부담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센터백이라고 해서 센터백 중앙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 측면과 중앙으로 오가면서 잘 수비를 해줄 줄 알아야 되는데 에릭은 그게 전혀 안 되죠. 아라우는 빠르기라도 해서 어떻게든 커버를 하지.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에릭의 한계가 이건 절대 못 고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텐센 얘기가 괜히 나왔겠습니까? 에릭이 잘했으면 텐센이라는 영입하지. 그래서 뭐 저는 이제 C 등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크게 발전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아요. 물론 잘한 거 있죠. 그 공을 다루는 면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C 등급을 줬지 그것도 아니었으면 움티티 그 평가를 내렸을 것 같습니다. 열정은 있는데 약간 그런 열정 때문에 좀 찬물을 끼얹는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에릭 가르시아 자체가. 근데 어쨌든 지금 구단에서는 뭐 있는 자원 가지고 잘 써야 되는 지금 상황이니까 영입도 어렵고 방출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에릭 가르시아 또 올해 또 왔잖아요. 근데 올해 왔는데 이 선수를 뭐 당장 방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 선수를 계속 쓸 생각이면 어쨌든 3백에서 우측 스토퍼로 사용을 해서 우측 윙백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패스들을 생각하고 이제 주던가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우측 스토퍼 역할로 파트너가 이미 아라우가 잘하고 있잖아요. 수비력만 놓고 보면은 그 우측 터치라인에 있는 우측 윙백한테 주는 패스가 사실 어려운 패스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오른발로 뿌려주는 패스. 예, 오른발이 오른쪽으로 주는 패스니까는 어렵진 않은데 저는 그래서 한 가지 좀 변칙적으로 생각한 게 아라우오를 차라리 수비형 미드필더로 배치를 하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뭐 부스케츠가 과부하가 걸리거나 못 나오 뭐 카드 트러블이나 이렇게 못 나오는 상황이 생기면 뭐 대용이랑 같이 뭐 변칙적으로 투볼란테를 쓴다든가. 왜냐면 이 친구가 보니까 그런 뭐라 그러지 앞뒤 생각 안 하고 약간 덮치는 수비 같은 걸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수비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친구가 미드필더 앞선에 있으니까 그 선에서 먼저 커트를 하는 거죠, 수비를. 혹은 지연을 시킨다거나. 그리고 뭐 또 나름대로 우측 패스를 잘 하니까 한 단계 더 앞에 있으니까는 우측 풀백한테도 줄 수도 있고 우측 윙포워드한테도 또 패스를 뿌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저는 만약에 차비가 계속해서 좀 쓸 생각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포지션 변화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 좀 청소기처럼 좀 쓸어 담으면서 패스도 좀 뿌릴 줄 아는 스타일로 본인 스스로도 좀 바뀌면 오래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어쨌든 그런 유형의 선수가 지금 우리 팀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릭 가르시아가 만약에 제대로 뛸 생각이면은 센터백은 저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앞선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C등급 마지막 끝났으니까 이제 D등급이죠. 아 여기서부터는 진짜 패급 대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가시죠. 아 네. D급 예 그래서 2 명밖에 없어요. D급으로는. 이제 렁글레가 있고요. 사실 렁글레 이제 끝났죠. 합의 플랜에 없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뭐 네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얘는 다른 프랑스 선수들이랑 다르게 그 프로 의식 자체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뭐 훈련 휴일인데도 나온다든가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실력이 뒷받쳐 주질 못했죠. 어떻게 보면 뭐 민계사도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네 바르셀로나에서 뛸 급이 아니었다. 뭐 그 정도로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랑글레가 지금 토트넘 임대 이적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임대 이적의 키는 인테르의 바스토니거든요. 인테르의 바스토니가 만약에 뭐 지금 뭐 순잉 그룹 때문에 계속 선수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바스토니가 매각이 된다고 하면은 토트넘에서는 랑글레가 필요하지가 않겠죠. 왜냐면 바스토니가 왼발잡이 센터백이니까 이미 그렇게 되면은 왼발 센터백을 구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랑글레가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순잉그룹이 뭐 지켜내겠다 다음 시즌 리그 우승에 도전을 계속해서 바스토니를 지켜내겠다라고 생각이 있어서 토트넘과의 거래가 끊기게 되면은 급한 불로 지금 나와 있는 매각 자원으로는 왼발 센터백이 랑글레가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팀에서 뭐 저희 팀에서 못했긴 했지만 패드리님 말씀하신 대로 성실성이나 뭐 워크 에식, 애티튜드 이런 면에서 보면은 프로페셔널해요, 되게. 그래서 멘탈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팀에서 나왔을 때 호러쇼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멘탈리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팀에 가서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을 하게 되면 또 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세비야에서 뛰었던 만큼 정도는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냥 토트넘에서 빨리 제발 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잘했으면 느낌이 좋겠어요. 듭니다. 네. 그다음 D등급인데요.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아주 시즌 거의 막바지에는 좀 나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전까지는 전 영 아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데스트를 영입했을 때 기대했던 모습이 이제 이 선수가 국가대표 가서 뭐 윙처럼 뛰고 뭐 그런다고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돌파력이 원래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았던 선수잖아요. 아까 아다마 뭐 풀백 기용한 아다마를 풀백으로 기용했을 때 기대하는 모습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 그걸 데스트한테 항상 바라고 있었거든요. 상대 측면 공격수가 우리 풀백을 압박할 때 풀백이 그 압박을 뭐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딱 1대1 상황에서 제껴서 달리면 그 앞으로 또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자주 만들어내 주길 바랐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서 이제 데스트에게 걸었던 그 가장 큰 기대를 이제 저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 애매한 선수예요.
양발을 다 잘 써서 이제 좌우 측면이 다 가능한 선수이기도 하고 나이도 어리고 발도 뭐 준족이기 때문에 사실 트레이드 매물로 나온다고 하면은 빅클럽들은 백업 요원으로라도 쓸 것 같긴 해요, 데스트가. 그래서 우리의 재정 상황 때문에 만약에 팔아야 된다고 하면은 정말로 충분히 잘 팔릴 수 있는 매물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가 뭐 셀링 클럽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데스트 정도의 자원이 있으면은 사실 지금 플레이 상으로는 우측 풀백 퍼스트는 솔직히 실력적으로는 안 되지만 양발을 다 잘 쓰기 때문에 좌우 풀백으로 다 쓸 수 있는 자원으로 로테이션 자원으로 두기엔 되게 괜찮은 선수거든요. 그쵸. 예전에 그래서 아드리아노가 그랬었죠. 예, 아드리아노처럼 좀 괜찮은 로테이션 자원으로라도 쓸 수 있는데 우리가 바랬던 거는 우측 넘버 원이기를 바랬으니까 그게 좀 아쉬운데 여튼 뭐 아까 알베스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후반기에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한 번 더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명세요. 다음은 네, 다음은 지금은 제가 이제 PPT로 옮겨놨지만 패드님도 따로 평을 안 했습니다. 그냥 주급도둑들, 네? 완전 바르셀로나 재정을 악화시킨 데 일조한 주급도둑들입니다. 이건 그냥 제가 부를게요. 네. 사무엘 움티티, 세르지 로베르토. 세르지 로베르토는 진짜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움티티만큼 용서를 할 수가 없는 주장단인데 여태 주급삭감을 안 해?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마틴 브레스웨이트, 그다음에 리키 푸츠 정도가 있고요. 뭐 이외에도 주급도둑까지는 아닌데 뭐 평가하기에 표본이 적고 그다음에 평가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뭐 민계사도 있었고 뭐 링코도 B팀에서 있고 콜업돼서 올라왔던 앞대도 있고 뭐 이런 이렇게 되게 선수들이 좀 많았는데 그 주요 선수들만 이렇게 한번 평을 내려서 추려봤습니다. 어, 이번 시즌 총평 한번 해주세요. 간단하게, 페드리님. 음 녹음도 오늘 되게 오래 했네. 일단 간단하게 그래 총평 좀 부탁드릴게요. 뭐 메시 나가고 기대를 완전히 접었습니다. 근데 그리즈만까지 내보내니까 진짜 이걸 봐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코만 때는 정말 보기 힘들어 코만 때도 좀 보기 힘들었죠. 그래도 일단 꿋꿋이 다 봤는데 코만이 좀 잘 버텨줬으면 차비도 나름 더 좋은 상황에서 오고 그럴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코만은 개인 능력의 부족으로 그러지 못했죠. 차비가 와서 잠깐 반등을 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역시 스쿼드 한계로 인해서 부진한 모습을 다시 보여줬었죠. 뭐 이거는 차비가 아니라 뭐 펜이 오든 크루이프가 오든 이런 선수단 가지고는 뭐 바르셀로나 팬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을 것 같아요. 특히 리그 마지막 경기였던 비아레알전에서. 그리고 경기 끝나고 홈팬들 야유가 엄청났지 않습니까? 이제 계속 그냥 틀어 놓고 선수들 인터뷰 들으려고 하는데도 그 인터뷰가 묻힐 정도로 진짜 장난 아니게 여유를 퍼붓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지금 바르셀로나에 대한 실명도가 아주 뭐 저도 그렇고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경기 보느니 뭐 잠이나 더 잔다. 그다음에 이 경기 볼 시간에 다른 거 한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게 좀 반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번 여름에서 보강을 잘 해 나가야겠죠. 뭐 좀 차비의 능력은 뭐 이번 시즌으로만 놓고 본다면 어느 정도 증명을 해 줬다고 생각해요. 한정된 자원으로. 물론 다른 라리가 팀들이 못한 게 있어요. 아틀레티코나 세비야가 동시에 무너진 것도 있어서 바르셀로나가 패스리그 나갈 수 있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바르셀로나가 그 기회를 살린 건 차비가 잘해서잖아요. 차비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다음 시즌에 있을 일은 또 다음 시즌에 평가해야겠죠. 근데 뭐 보기 힘든 시즌이었고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시즌이 더 기대가 되진 않겠지만 음 네 그래서 여름에 좀 보강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평은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 정도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평가를 내려보자면은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고 종식은 아니지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세계 각 정부에서 이제 그런 제한 사항들이 많이 해제가 되고 있죠. 스페인도 뭐 겨울 지나서부터 이제 슬슬 좀 해제가 돼서 관중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여태까지 경기를 이렇게 보면은 거의 캄프누가 많이 찼었는데 경기장에 사람이 많이 없어요. 프랑크푸르트뿐만이 아니고 그냥 경기장 자체가 사람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생각해 보면은 팬들이 그 비싼 돈을 주고 보러 갈 가치가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 경기 볼 거면 잔다. 이 경기 볼 거면 차라리 다른 걸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건 현지 팬들도 지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악순환이죠, 결과적으로는. 왜냐면은 관중들이 많이 들어와야 그거에 대한 수익으로 뭔가를 해낼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관중들 자체가 들어오질 않으니 수익이 당연히 난리가 없고 그렇게 되면은 또 결과적으로는 뭐 FFP 룰 혹은 뭐 네. 라리가 셀러리 캡 문제에 또 당면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에 있어서 라포르타가 본인 스스로가 의장이고 이런 클럽의 리더라면은 팬들뿐만이 아니고 구단 그다음에 선수들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총대를 어느 정도 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라포르타도 바르토메오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핑계를 댈 수 있는 건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예 그쵸. 한계가 끝났죠 이미. 지가 뭐 지금 버려 놓고 있는 짓거리들이 있으니까. 시즌 초에나 그게 통했지 이제는 더 이상 그걸로는 얘기가 안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돼요. 이제 라포르타 본인의 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인데 그런데 아직도 이제 핑곗거리를 찾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서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이제 차비가 우리가 예전에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 카드잖아요. 네. 차비가 나가면 차비마저 실패하면 도저히 '어떻게 될까?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이 있는데 그래서 좀 차비를 잘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차비가 뛰는 걸 봐온 세대니까 뭐 코만까지는 아니었죠. 코만까지는 어르신들이나 봤지. 현지 어르신들이나 봤지 우린 아닌데 차비는 우리가 봐온 선수니까 실패하면 되게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즌 결산은 여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 뭐라고 해야 되나 공지? 홍보를 해야 될 게 하나 있죠. 네. 네. 우리 꼬레올레가 진행되는 동안 이제 게스트로 나왔던 두이님, 두이님이 이제 운영자로 있는 축구 우리 바르셀로나 팬 커뮤니티 중에 하나인 올해 꼬레코리아가 네, 리뉴얼이 됐습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가서 봤는데 되게 엄청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좀 모바일 페이도 네 자동으로 맞아요. 되고 네. 막 예전엔 사진 올리려면 막 무슨 그 HTML 태그를 막 달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지금 막 진짜 그냥 업로드하면 되고 막 바로 이랬는데 아 글 한번 써 봤는데 너무 네. 편해졌어요. 예전에 막 사진 올리려면 막 임고 거기 가 네. 갖고 거기서 링크 따고 거기 먼저 업로드하고 거기 링크 따고 그다음에 가서 뭐 이미지 소스 치고 막 그래야 됐는데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고 네 또 상당히 편리해졌습니다. 특히 모바일 된다는 게 전 너무 행복합니다. 그 리뉴얼을 돈 주고 한 게 아니라면서요. 그게 뭐 그쵸. 모금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던데. 그쵸. 그 꿀의 코리아에 뭐 활동하고 계신 닉네임을 말해도 되나? 얘기하시죠. 뭐 우리가 홍보하는 거고 어떻게 또 감사함을 표해야 욕하는 돼. 거 아니고 감사한데 데볼 네. 뚜미라는 회원분이 계세요. 그분께서 이제 뭐 코딩 하시는 코딩 하시는 분이신데 사이트 리뉴얼을 혼자서 책임져 주시고 거기에 그 리뉴얼할 때 드는 비용을 이제 프레키 코리아 회원들끼리 모금을 해 갖고 그 이번에 리뉴얼 작업이 완성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가 굉장히 깔끔해지고 편리해지고
그다음에 뭐 이 뭐 주로 활동하는 뭐 저같이 글쟁이들도 활동이 아주 편해졌으니까 많이들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개발하셨던 분이 데볼뚜미 님이시라고 한 분 계신데 그 글을 쓰셨어요. 본인이 공지 이제 올리셔가지고. 개발을 한 거에 대한 소회를 사이트에다가 올려주셨는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뭐 2년 넘게 걸린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그걸 혼자 다 하셨더라고요. 대단히 진짜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이렇게 오픈된 유튜브를 통해서 저도 일면식이 없지만 대신 좀 전해드리고 싶고, 팀이 암흑기 인상에서 뭔가 이런 새로운 환경으로 또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청취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활동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곳에서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하겠죠. 뭐 꼬레콜리아 아니면 뭐 바르셀로니스타 아니면 다른 축구 커뮤니티, 예, 뭐 그런 데서 다 활동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뭐 다른 데도 또 한번 들어가 보고 하시면서 우리끼리 으쌰으쌰하고 이렇게 힘든 시기에 같이 막 응원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꼬레코리아 리뉴얼 축하드립니다. 두미님. 네, 이제 축하드립니다. 기 그걸 이렇게 다 해 주셨는데 활동이 적어지면 특히 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글이 많이 안 올라오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나도 그게 우려가 제일 우려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은 열심히 활동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도 열심히 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약간 안타까운 소식이기는 한데 페드리님이랑 저랑 이제 운영한 이 꼬레올레를 이번 시즌 끝으로 일단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뭐 완전하게 종료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페드리님 앞에서 제일 앞에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페드리님도 학업과 지금 또 활동하고 있는 또 집안일 같은 게 또 있고 저도 지금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요거를 뭐 취미 삼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취미가 아니고 약간 의무처럼 돼버리다 보니까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데 부담이 되게 크더라고요. 회사 일도 지금 또 너무 많아서 되게 힘든 상황인데 또 지금 녹음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좋긴 좋았어요. 저도 녹음을 하는 와중에도 이게 취미 활동이니까 힘든 와중에도 하고 나면은 되게 그래도 기분 좋거든요. 패드리님 또 보고 목소리 듣고 하면은 재밌었어요. 저는 되게 좋았는데 어쨌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생업이 너무 바쁘니까 이거를 많이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려주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죄송스러웠고 또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했는데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일단 중단을 하기로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계정은 아마 패드리님도 이 계정 자체를 패드리님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어서 모르겠어요. 패드리님이 또 어디서 파트너를 구해오면 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 여력이 안 돼가지고 일단은 잠정 중단을 한 거니까 아쉬우시면 저를 욕하시면 됩니다. 아유, 무슨 소리십니까. 고생 저는 사실 많으셨어요, 패드리님. 네. 저도 저도 간단한 소감을 남기자면 사실 저도 글만 써 봤지 유튜브로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제안해 주신 형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도 뭐 유튜브 하면서 뭐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이제 글 쓰는 거랑 또 유튜브 대본 쓰는 거랑 또 유튜브 이렇게 팟캐스트 형식으로 말하는 게 다르다는 걸 다른 건 알고 있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좀 다른지 뭐 포인트를 집어야 하는 건지 뭐 이런 건 잘 좀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점이 이제 제가 꾸레올레 하면서 가장 큰 얻은 가장 큰 수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도 취미 생활이 있고 이렇게 말로써 글로만 쓰는 걸 말로써 하다 보니까 여기서 배운 것도 어느 정도 있나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전 재밌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뭐 꾸레올레를 글쎄요. 이렇게 뭐 똑같은 포맷으로 진행하진 않더라도 뭐 다른 방식으로
찾아올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저는 아직 대학생이다 보니까 방학 방학 안에서 역시 방학을 하면 시간이 아주 많이 남아 돌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인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블로그는 계속 할 거니까요. 네. 그래서 뭐 항상 들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그다음에 가장 열심히 일해 준 형님께 제일 감사드립니다. 오늘 녹음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들 그동안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디님 수고하셨습니다.